네, 안녕하세요. 머무타운의 주상화입니다. 이번 2주차 영상은 우리 무릎을 계속 연결해서 할 건데, 특히 우리 1주차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더 앉아있는 포지션 또는 누워있거나 또는 엎드려 있는 포지션에서의 운동을 대부분 제공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기능적인 포지션, 즉 발바닥이 지면에 닿아 있는 이 동작에서의 운동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결국에 무릎이 굴곡되거나 신전될 때는 발바닥이 지면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연결해서 운동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중간에 어떤 부분들을 더 고려해야 되느냐? 바로 햄스트링입니다. 첫 번째, 햄스트링의 가동성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럼 가동성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햄스트링의 가동성과 함께 근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해야 할 운동은 중둔근의 활성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둔근의 신장성, 단축성, 이 두 개의 운동을 함께. 왜 그럴까요? 이 중둔근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무릎이 안으로 모이기 때문이에요. 왜? 중둔근의 가장 큰 역할은 대퇴골을 외회전시키고 대퇴골을 외전시키는 동작이기 때문에, 무릎이 안으로 모이는 동작에서는 이 대퇴골이 내회전되고 내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 막아주기 위해서는 중둔근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운동들을 조금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 햄스트링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햄스트링은 데드리프트를 할 때 이 햄스트링의 길이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햄스트링이 여러 개의 근육이 있죠. 방건양근, 반막양근, 그 다음에 대퇴이두근. 이런 근육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발의 포지션의 변화에 따라서 얘네들이 활성화가 되는 그 영역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데드리프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운동이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번에는 내외전을 하면서 어때요? 데드리프트. 그렇죠? 힙힌지를 만들어내면서 데드리프트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내회전을 만들어내면서. 내회전을 만들어내면 어떤 근육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냐면 대퇴이두근이 활성화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퇴이두근은 얘네들이 대퇴이두근이 짧아졌을 때 이 발이 외회전이 일어나거든요. 이건 나중에 기능해부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대퇴이두근이 짧아지면 얘네들이 외회전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외회전 된다는 뜻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끌고 오니까 외회전 되면서 어때요? 무릎은 안으로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릎을 안으로 밸거스 만드는 가장 주요한 근육 중에 하나가 이 대퇴이두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퇴이두근의 너무 경직, 너무 타이트니스는 이 무릎을 자꾸 안으로 모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죠? 이 영상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내외전을 만들어내서 대퇴이두근을 조금 더 늘리게, 조금 더 신장시키는 형태의 운동을 저희들이 보여드렸죠. 그래서 한 번만 다시 볼게요. 데드리프트 하면서 어때요? 내외전. 무릎이 안으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괜찮아요. 왜? 이 발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무릎이 안으로 간 건 아니에요. 무릎이 안으로 갔다는 뜻은 이 발이 여기 고정되어 있는데 무릎만 안으로 간 것을 밸거스라고 하는 거죠. 무릎이 안으로 가면서 이 발도 같이 안으로 가는 거는 그 라인이 일자로 유지되기 때문에 무릎이 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고관절의 내외전은 일어나겠죠. 그런데 고관절이 내외전만 일어났다고 해서 무릎이 내측으로 이동할까요? 아니죠. 얘네들도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무릎이 내외전, 내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이 같이 내외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릎의 통증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햄스트링을 꼭 이렇게 처음부터 가지 않으셔도 돼요. 안 간 상태에서 데드리프트를 해서 이 햄스트링을 계속 자극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포지션의 변화를 통해서 조금 더 타겟형으로, 타겟돼서 대퇴이두근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 데드리프트를 하면 햄스트링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면서 근육의 활성화가 당연히 나타납니다. 활성화가 안 나타나면 뭐예요? 스트레칭입니다. 이거는 신장성이죠. 그래서 훨씬 더 효과적이다. 우리 척추 이론 부분에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죠? 무릎을 다 못 편다고 했어요. 즉 햄스트링의 경직이 무릎 통증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관점에서 이 신장성 운동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렇죠. 우리 스키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어떨까요?
그렇죠? 데드리프트 약간 힙힌지 만들어 놓고 그대로 옆으로 이동하고 몸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고관절만 옆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중둔근 굉장히 늘어나죠. 중둔근 늘어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면서 어때요? 다시 단축성 수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이 엉덩이가 왼쪽으로 갈 때는 이 중둔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늘어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면서 단축성. 즉, 중둔근의 신장성과 단축성을 함께 운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시 데드리프트 그대로 여길 늘려주는 거예요. 무게중심은 그대로 앞을 유지하고요. 그 상태에서 고관절, 골반만 바깥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자꾸 움직임을 만들어내면 여러분들이 딱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중둔근이 늘어나면서 그 공간에서 활성도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중둔근이 잘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중둔근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중립 포지션, 두 발이 스쿼트 포지션에서 했다면 실제로 우리가 보행을 하거나 런지를 할 때도 중둔근이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행을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왼발이 앞에 있으면 오른발은 뒤에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왼발의 중둔근을 활성화시키고 싶으면 중립 포지션에서 운동도 해야 되지만 한 발이 앞에 있는 이 워킹과 같은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진 포지션에서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때 그 감각들을 머리와 이 근육들이 이해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으면서 그때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은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면 스포츠면 스포츠 현장, 또는 만약에 그 직장인 중에 어떤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어떤 뭐 골프를 치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다양한 환경들에 노출되어 있을 텐데 실제로 내가 겪고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해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재활이에요. 우리가 계속 누워서 운동을 해서 누워서 호흡하고 누워서 코어 운동을 한다고 서서 우리가 걸을 때 허리가 아프면 이 재활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결국에 내가 걷고 내가 스쿼트를 하고 내가 런지를 했을 때 허리가 안 아파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걸을 때 무릎이 안 아파야 한다면 이 걷는 포지션을 만들어낸 상태에서 운동을 제공해야 된다. 그럼 똑같죠. 이 데드리프트 포지션은 똑같이 하는데 약간 어때요? 한쪽 다리만 가는 거죠. 특히 앞발에 있는 중둔근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쿼트 포지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약간 런지 또는 워킹 포지션에서 중둔근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왼발의 중둔근이 굉장히 더 타겟돼서 활성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운동은 뭐예요? 중립 포지션에서 전체적인 중둔근의 활성화를 유지했다면 두 번째 동작은 이 한 발에 집중해서 이 중둔근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 전의 영상과 이 영상은 똑같은 포지션과 똑같은 움직임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렇죠? 중둔근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매우 유익한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 운동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여러분 똑같은 포지션에서 회전하는 겁니다. 회전, 그 다음에 굉장히 흔들리죠. 왜? 불안해요, 생각보다. 이 동작이 어려워요. 왜? 이게 이쪽으로 회전되면, 다시 한번, 이쪽으로 회전되면 앞발의 고관절의 움직임이 뭘까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상체를 오른쪽으로 로테이션을 했을 때 어떤가요? 이 고관절은 어떻게 되죠? 외회전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가면 이것들이 계속 여기에 유지하고 있죠. 픽스, 고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회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상체가 다시 안쪽으로 로테이션이 되면 어떻게 되죠? 로테이션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내회전이 되죠.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죠?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외회전인 경우에는 중둔근이 그쵸? 짧아지죠. 그리고 내회전이 되면 중둔근이 늘어나죠. 마찬가지로 이 중둔근의 활성도를 똑같이 신장성, 단축성을 함께 유기적으로 만들어내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여기서 빼는 것이 아니라 상체의 로테이션을 함께 유발시키면서 얘네들의 운동을 제공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실게요.
데드리프트 보세요. 로테이션 외회전이죠. 외회전. 그 다음에 내전, 내회전. 다시 갔다가 로테이션 더 안으로 가면서 내전, 내회전. 약간 엉덩이 빼도 괜찮아요. 중립 만들 필요 없습니다. 얘네들이 자꾸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얘네들이 얼마나 잘 활성화가 되는지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만약 실제로 해보시면 이 상태에서 외회전 했다가 외회전을 할 때는 특히 여기서 외회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상체의 바깥쪽으로 회전을 할 때는 이 앞발에 있는 다리를 계속 지면을 누르게 하고 고정시켜서 중둔근과 대둔근을 계속 쓰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상태에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내회전, 즉 안으로 회전시킬 때도 마찬가지로 그 앞발에 있는 다리가 계속 지면을 누르게 하면서 이 중둔근의 라인들이 계속 힘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내면서 그 큐잉을 주시면서 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면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 중둔근을 꼭 우리 클램쉘, 그 다음에 외전 이 운동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신장성과 단축성을 유기적으로 만들어내는 형태의 운동을 하는 것이 중둔근을 활성화시킬 때 매우 효과적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운동인데요. 마찬가지죠. 당연히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햄스트링도 햄스트링이지만 대각선으로, 그쵸? 다이애그널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대각선으로 하면서 이 왼쪽 다리의 중둔근, 대둔근이 굉장히 신장됩니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 오른발이 그냥 뒤로 가게 되면 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햄스트링과 대둔근을 많이 활성화시킬 거지만 얘네들이 크로스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대둔근과 중둔근에 타겟해서 훨씬 더 운동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 자, 한 번만 더. 얘네들.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중둔근, 대둔근이 많이 활성화된다. 이 동작은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효과를 보신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중둔근, 대둔근의 그 라인을 살려서 신장성과 단축성을 같이 유기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안정화시키고 무릎의 근력을, 그쵸? 동반시켜주고 무릎의 안정성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2주차 영상에서는 조금 더 햄스트링을 타겟한, 조금 더 중둔근을 타겟한 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그럼 이 영상을 포함해서 그럼 우리 현장에서 어떤 운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 현장에 맞게 운동 프로그램들을 만드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꼭 고객들에게 제공해 보시면 훨씬 더 그 고객들의 피드백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2주차 잘 마무리하고 3주차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